자, 그렇다면 네가 계속 그런다면 너는 앞으로 승연이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옆에도 안 가는 게 좋겠다. 아줌마가 너 오해하기 싫구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되게 움찔하기도 하고요. 어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잘 알아듣는 것 같으면 거기에 좀 추가해서 이건 옳지는 않은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아줌마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너를 좀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좀 깨닫고 고치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친하게 지내줄래?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뭐 네. 사정사정해서 뭐 어떻게 네. 해줄래? 이건 아니라는 네, 거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성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를 지금 이끌어 나가는 부모로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도 지도할 책임이 사실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아이를 무조건 몰아붙이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단호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다른 집 아이가 막 빨간불에 건너려고 해요. 그럼 그때는 뭐라 어떻게든 그래요? 말려야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돼. 이렇게 그렇죠. 해야죠. 빨간불에 건너면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모른 척한다든가 뭐 그래주지 않을래? 뭐 이러다 애 벌써 사고 납니다. 그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승연이를 괴롭히는 그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듣고 금방 고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 고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한테는 좀 안 먹힐 것 통합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중고등학생은요. 엄마 아빠가 학교에 나타나면 이건 찐따예요. 그렇죠. 네, 찐따입니다. 얘가 너 뭔가 무슨 찌질한- 마마보이야, 마마거리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찌질한 거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학교에 오면 좋아해요. 막 네. 우리 엄마 왔다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일단 중고등학생들은 부모가 학교에 나타나면 이게 문제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 나타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잘못 개입을 해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뭔가 괴로움이 있다면 아이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이것이 수위가 높다 할 때는 빨리 그러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이렇게 학교 폭력 피해자 아이를 많이 상담해본 뭐 저희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관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하는 기관 도와주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뭔가 개입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폭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빨리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뭐 학교 그 폭력을 담당하시는 이제 경찰분들도 네. 계시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부모가 개입하는 정도면 좀 심각한 정도지만 사실은 아이가 초기 단계에서는 스스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이가 알아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선생님? 물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인간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이긴 해요. 물론 학교 폭력의 피해자 아이들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관계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봤을 때는 괴롭히는 아이가 잘못이죠. 그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피해를 받은 아이도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상황에 쉽게 위축되고 잘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등한 힘의 균형이 딱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잘 몰라요. 도덕 교과서에 나온 방식 하나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 통하면 나머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이제 축구로 막 이렇게 체육 시간에 축구 게임하고 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뭔가 좀 잘못 공을 패스해가지고 자기 반이 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냥 그 나이 애들이 그래요. 야, 너 때문에 너 졌어. 때문이야. 야, 너 뭐 다음에 빠져.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유연한 아이들은 아, 미안해. 뭐 축구도 못할 수도 있지. 대신 뭐 야, 내가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껴주라. 야, 놀자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진짜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울어버리면 정말 찐따예요. 울면 찌질이. 그리고 이제 울지 않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제 이러고 있다 집에 와가지고 막 분노하는 거죠. 애들이 날 괴롭혀. 그러니까 사실은 야, 너 빠져. 이렇게 한 애가 꼭 괴롭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처를 못한다면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부모가 이걸 잘 전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늘 잘 전달하십시오 해놓고 뒤돌아서면 떨려요. 자, 과연 잘 전달할까? 뭐 이런. 그래서 어떨 땐 불러줘요. 수첩에 적으세요. 그대로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네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못하니까 애들이 너한테 그러잖아. 이거는 너무 정말 상처가 도움이 안 되겠죠. 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때 아이가 받았던 마음도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시지만 역할 바꾸기도 해서 아이가 그것을 집에서 충분히 부모와 연습을 하고 가게 해주셔야지. 네. 충분히 연습이 안 된 거는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그 순간에는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 200번 연습해야 돼요. 아, 야 껴주라. 껴주라. 이걸 한 200번 하고 가야 그 상황에서 아이고. 껴주라가 나오지. 껴주라 뭐 그거 이러면 이제 연습시키면서 부모님은 네. 참 속이 타고 내가 왜 애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뭔가 유연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네. 필요한 사항인 네.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잘 못하니까 그렇지라고 비난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면 또 한편으로는 네가 너무 잘나서 그래. 걔네들이 샘나서 그래. 이런 부모님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되게 잘못된 방법 아니에요? 좀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요, 아이가 상처받은 것이 너무 마음도 안쓰럽고 또 아이가 혹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봐 좀 추켜 세우려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야. 애들이 널 시기해서 그런 거야.